그리고 이거는 진짜 혹시 이거 아세요? 모르. 이거 몰랐어요? 이게 많이 묻혔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이강일 의원 등 10인이 냈어요. 네. 제한을 28일 했고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딱 그 황금 연휴 끼고 며칠 안 남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사실 해당자가 많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주요 내용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양도에 관해서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걸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제한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뭘 어떻게? 그러니까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에 해당되는 건 내용인 것 같아요. 임대 의무 기간이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가 뭐 8년, 10년, 10년, 뭐 4년 임대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임대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팔 수 있잖아. 네. 네 맘대로 팔면 안 돼가 되게 만드는 법률을 넣은 거죠. 그럼 어떻게 팔으라고요? 첫 번째,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자, 즉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케이잖아요. 기존에 사는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먼저 물어보거든요. 기존 사시는 분들 혹시 이 집 사실 생각 있냐 먼저 물어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 공공주택 사업자라 하면 LH나 그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양도 가격을 정해주겠다는 거야. 가격을 임대사업자랑 임차인이 각각 선정을 해. 어떤 선정을 하냐?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래.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 법인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양도를 하는 거야. 빨갱이의 나라가 드디어 오는구나. 우와. 전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연휴 때 이런 걸 하셨군요, 민주당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베네수엘라 열차 탔다니까 지금. 아니,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랑 현 시세랑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거의 10억이면 7억 막 이러잖아요. 감정평가에 6, 7억 막 이러잖아요. 시세, 감정가, 공시지가 이렇게 내려가죠. 네. 더 세부상으로 가면 이게 나와요. 양도할 때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액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미치거나 그거랑 같은 가격에는 양도가 되는데 초과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 시세에 그걸 반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양도 가격을 정하겠다는 거지. 감정평가액. 이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게 너무 심하지 않나. 저는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2+2 할 때 이렇게 하나씩 밀리면 하나씩 내주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건데 이걸 법으로 이렇게 또 개정을 하겠다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대통령 공약을 보면 지금 경제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쪽에 치중하는 걸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후보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건 알지만 어차피 건드려서 더 내는 게 긁어부스럼내는 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최소한의 언급만 하고 건드리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뉘앙스가 너무 요번에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AI, 첨단산업, 반도체 엄청 강조하고 경제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정말 조용히 사부작 넘어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들 부동산. 왜냐면 얘기를 하는 순간 괜히 긁어부스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뭐 거의 중도 보수, 뭐 보수 쪽으로 내가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을 고안하고 인선도 하실 거 아니에요. 캠프 인선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의 그런 색채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거 됐으면은 나는 생각 없다. 이렇게 민주당도 다독일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딱 얘기 나온 게 그거든요. 그냥 다주택자는 그냥 세금 내면 돼. 세금을 많이 내. 기대하리고 있어? 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옛날 이거 아시죠? 이거 탁 하는 주택복권. 아시죠? 추억에.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다 활성화하겠다고 그래요. 왜냐면 공급 부족 너무도 명확하게 지금 막 다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원래 재개발, 재건축도 민주당에서는 제한하는 기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한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제초안은 민주당은 폐지할 생각은 없고 국힘에서는 폐지할 생각은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톤만 다르지 부동산 정책은 조금 입 밖에 내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약간 그래서 워낙 각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아직 공약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몰라요. 뚜렷하게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나 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증권가에서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보도 키움증권에서 자료를 배포한 걸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4기 신도시 개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하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3기 신도시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나름 이제 입지 좋은 데다가 한다고 나름 했는데, 그러면 4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럼 어디에 만들 거야가 관건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좋은 입지를 원하는데 그 입지가 남아있냐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공공청사나 유수지나 유후 뭐 이런 데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경기도청이 광교를 이전했잖아요. 그럼 팔달구청에 있었던 경기도청을 뭘 써야 되는데 그것도 땅값을 그러니까 부지가 워낙 크니까 그 땅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땅이 팔리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그냥 기존의 사업소들이 들어와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라에서 사가지고 개발해서 여기다가 4기 신도시를 넣어야 되는데 그 땅값이 이미 주변에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나라 거, 이 지방자치단체 재산? 그럼 SH, LH는 뭐 싸게 사갈 거예요? 싸게 못 사가지. 이거 어떻게 사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이제 시작인데 4기 신도시를 만드는 게 차라리 3기 신도시를 빨리 하는 게 낫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뭐 250만 호 한다라고 하고 이제 1기 신도시. 그래도 요번에 1기 신도시가 이제 윤 정부의 메인 핵심 과제였기 때문에 그 색칠을 지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고 어차피 1기 신도시에도 표가 많기 때문에 양지마을 해야 되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1기 신도시도 어쨌든 가는 분위기로 조금 밀고 있고 하겠지만 지금 노선을 보면 뭐 임대주택을 넣고 뭐 소형 아파트를 넣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용적률 뭐 이런 완화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돼 있네. 네네. 아니, 앞에서는 그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네요.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노선은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공급 개발 이건 다 오케이. 그리고 세종도 오케이. 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이건 라인은 똑같아요. 그 GTX까지 다 똑같아. 부동산 정책은. 그 외에 이제 가능성 있는 부동산을 여기 적어 놓으시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짜잘하거나 이게 어떻게든 뭐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너무 비슷한 노선으로 부동산을 가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면에 그 정책 기조에 바탕에 깔려있던 그 색깔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한 보여지는 면의 정책만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기존의 이념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가져가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잘 놓치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약 부분은 사실 챙길 게 별로 없어요. 크게 그 스탠스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근본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경제는 어쨌든 지금 힘을 푸시를 엄청 시킬 거고 부동산은 긁어부스럼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려고 할 텐데 그래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호재 연끌과 표를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은 어쨌든 하시겠죠. 누구누구는 합니다. 잘 해주겠죠. 세금 부분은 어쨌든 현금 확보는 해야 된다. 현금 좀 준비하세요, 우랭이님. 정말 많이 때릴 것 같습니다, 세금. 보유세의 끝판왕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1주택자는 크게 세금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네. 과연 그 AI나 첨단 반도체에 넣겠다는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가. 메디테라님한테서 뜯을 건데요? 저 소시민이에요. 돈 별로 없어요. 왜 그러세요? 보유세. 그래서 아무래도 보유세를 건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건드리지 않는다. 기존 정책을 세금을 건드리지 않는다 했을 때 문정부에 있는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걸 법 규정을 통해서 바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썼던 보유세 최고세율과 그 스탠스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본인의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진짜. 보유세만 한 해에 막 2, 3억 다는 분들도 꽤 되시기 때문에 네. 20억짜리 한 10년만 내봐요. 20억짜리 집 없어져요. 그냥 완전 탈탈 껍데기만 내 거고 그냥 탈탈 털리는 거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리하시고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 찍으실 거예요? 비밀 투표입니다. 동탄이 있는데요. 동탄이 지금 북동탄 이제 남동탄 이래가지고 개발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뒤로 해서 이제 산척동이 이제
개발을 해서 입주를 이제 하고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와.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꿈의 숲. 자연엔 대시양? 네. 아, 말 어려워. 꿈의 숲 자연엔 대시양. 그리고 이쪽에 꿈의 숲 자연엔 푸르지오. 아, 플레임은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 아파트. 아,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아무튼. 아, 이거 이름 뭐 어떻게 불러야 돼요, 우리 앞으로? 진짜 어렵다. 그냥 동탄 1, 2 이렇게 해야 되나? 어렵다. 이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를 해왔는데 또 네.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 포레파크라고 할게요. 네. 포레파크는 지금 5월 20이 1순위, 5월 21일이 2순위 청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이랑 두 개 하는데 두 개 다 넣으면 이제 민영주택이랑 국민주택이 같이 된다. 그럼 민영주택은 붙는 거고 국민주택은 이제 떨어지는 걸로 바뀐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청약 공고문 있잖아요.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단지가 지금 6억대잖아요. 지금 37평형 분양가가 6억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 보면 지금 33평이 7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후에 얘가 지금 8년 차잖아요. 얘가 28년도에 들어가면은 지금 25년도니까 3년 후. 그럼 얘는 준신축급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대로변 하나 넘어서 가니까 여기 33평에 7억이고 지금 얘가 6억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뭐 1억 정도는 어떻게 좀 안전마진이 남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호갱노노 실시간 검색이 1, 2위를 한참 다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 대시양도 마찬가지로 34평 분양가가 5억이에요. 여기 지금 32평이 5억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신축급이고 이제 얘네들은 연식이 벌써 얘들도 8년 차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신축이 들어오면 그래도 한 5천만 원, 1억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입지적으로 여기가 훨씬 낫죠. 네. 이 대로변을 끼고 생활권이 분리될 거예요. 당연히 분리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입지가 훨씬 좋은 거고 다른 생활권이고 사실 여기에 그린힐,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그린힐이라고 하죠. 아, 네, 그래. 그린힐 여기 20평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22년도 전고점 찍었다가 지금 저점 찍었다가 지금 헤매고 있죠. 지금 거의 뭐 헤매고 있죠. 똔똔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입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동탄에서도. 동탄은 호수공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거든요. 근데 지금 멀잖아요. 게다가 도로를 하나 또 넘었어. 다른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준신축급인데도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완전 신축이면서 입지 좋은 단지만 지금 가격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진 않지만 이후에 신축이 되고 하면 이 상대적으로 준신축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시세 차익을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에가 만들어지면 그런 아파트 청약에만 지금 다들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로또 청약 그런 단지들로만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동탄 이 두 개의 단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이게 이후에 신축이라고 해서 사실 요새 다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가격대가 어쨌든 본인들도 쉽지 않을 건 아니까 옆에 있는 단지랑 비슷하게 한 거죠. 연식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도 헤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제 에너지가 생겨서 가려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비싸게 들어가진 않은 거지. 준신축급이랑 비슷한 가격이면 요새 자재비라던가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신축 아파트 좀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 준신축급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가성비는 좋을 수 있겠지. 근데 나중에 막 시세 차이라던가 시세 상승을 확 바란다. 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수 있는 입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는 그나마 이제 요 대로변 이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했을 때 이쪽은 조금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보시면 이 호수공원을 끼고 있어서요. 이 물줄기의 그 굵기가 그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 물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좀 많이 시작하나 보다. 스타트가. 왜냐면 지금 북동탄에 이제 시범단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꼬리 모양. 네. 여기에 에너지가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에너지가 여기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거든요. 이렇게. 네. 진짜 딱 그 손 모양 그대로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레이크자이, 린스트라우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뭐 주변에 여기까지도 잘 안 가요.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부영 시리즈도 시작하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도 사실 에너지가 작으면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멀리
더 멀리 가면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상가들이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단지 내 상가도 공실률이 점점 늘어나. 공실률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진짜 이 호수 주변에 여기까지만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있고요. 이 뒤쪽부터는 여기 단지에 사는 사람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 자체도 여기로 많이 안 가. 그러니까 진짜 딱 여기 호수의 물의 양에 따라서 그 에너지랑 그 사람들이 가는 정도가 거의 여기는 그럼 쪼로로인데 쪼로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게 그런 거예요. 여기 물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 쪼로로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가성비 있게 거주를 하는 걸 관점에서 보면 네.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왕이면 이 중심에 여기 물이 이 물이 너무 또 명확한 게 이쪽에 완전 몰려 있고 여기는 진짜 쪼르르 이렇게 약간 진짜 새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에너지가 딱 이런 모양이에요. 입지 좋고 딱 모여 있는데 여기에만 에너지가 넘쳐나지 그 조금만 비껴나면 에너지가 확 줄어서 이렇게 정말 천이 흐르는 것처럼. 신기하다.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뒤로 갈수록 에너지가 확 줄어가는 게 보이고 수요층도 마찬가지고. 대형이긴 하지만 14.9억. 네네. 엄청납니다, 진짜. 호수가 바로 보이잖아요, 여기. 혹시 밤에 가보셨어요? 동탄 호수공원? 동탄을 가본 적이 없는데. 동탄 아줌마만 오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호수가 있거든요. 여기 밤에 이제 야경이 불이 싹 들어오고 이 주변에 이제 상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야경은 진짜 기가 조명이 또 한몫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치를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안 보여. 여기서 보면 안 보여요. 다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커야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대로변을 넘어서 간다? 그럼 여긴 또 다른 생활권.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안에서 또 다른 생활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동탄 2는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뻗어나갔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다 동해까지 가겠는데? 여기 바로 옆에 처인구예요, 이제. 동탄 용인 테크노밸리 보이죠? 뚫고 지나가겠어. 이렇게 파다가. 그래서 이 용인의 호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 용인에 만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에서 만드는 거, 그리고 용인 SK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만들었던 거 다 동탄 2에서 다 가져갔어요. 호재를. 이 주변에는 주거 환경이 여기 있지만 이런 데서도 가격이 좀 한참 갭 투자하고 가격이 올랐을 때 올랐어요. 그치만 지금은 지지부진하거든. 올라가는 게. 지지부진하죠. 그래도 회복이 되긴 됐어. 왜냐면 얘네들도 중시주급이거든요. 근데 여기보다는 그래도 동탄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용인 SK라던가 삼성 국가산업단지 삼성은 아직 그 국가산업단지 이제 조성하는 거라서 고소득자 분들은 주거 환경이나 가족들이 사는 거니까 인프라 좋은 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재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동탄이 그걸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확장되는 걸로 약간 가성비 있게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 요쪽 단지들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게다가 조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변의 중심지과 가격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로또 분양이 되지 않을까, 뭔가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호수에서 멀어질수록 입지가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다. 지난번에 왜 동탄역 주변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또 이렇게 밑에 쪽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재밌네요, 또. 그렇죠. 동탄은 이제 북동탄, 남동탄으로 나누는데 이제 북동탄의 느낌과 남동탄의 느낌은 또 다르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른가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가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뭐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나름 여기 14억 막 그런 데보다는 가성비가 나와주는 단지거든요. 5억대 막 6억대. 그다음에 그 가성비가 나와서 이쪽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바로 이제 삼성으로 가는 엠버스. 네,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나름 이제 생활권이라던가 교통편에 따라서 가성비를 따져가는 사람도 있고 약간 또 학군이나 학교를 따진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성비와 학군을 따지시는 분들 이쪽으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기도 동탄, 여기도 동탄, 여기도 동탄. 다 동탄. 와, 엄청 진짜 넓다. 동탄 이 신도시가 엄청 커요. 그래서 생활권이 엄청 그 갈래갈래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터널이 있죠. 이 터널을 기준으로 이 위랑 아래랑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수를 기준으로 여기 큰 대로변을 타고 여기 위에 지역과 아래 지역이 나눠지고 거기 안에서도 또 호수들이 호수 아래쪽에 있냐 위쪽에 있냐 그리고 호수 쪽을 끼고 이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 따라 생활권이랑 가격이 이게 확 바뀌어요. 여기 5, 6억대죠. 여기 가면 이제 6억대 여기서부터 이제 8억대, 9억대, 10억대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권에 나눠지는 거에 따라 가격대가 이렇게 계단처럼 갈리는 게 보이죠. 그래서 동탄은 이런 식으로 생활권을 좀 세분화해서 보셔야지 수요층에 따라서 이렇게 구역들이 나눠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수가 엄청 좋나 보다. 가보세요. 야경에 여기 제 임장 갔을 때 그 남동탄 임장 끝나고 여기 호수공원 끼고 있는 상가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저녁에 뒤풀이를 했거든요. 네네.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임장 끝나고 먹는 맥주는 정말 진리죠. 동탄 분들 좋겠다. 그 동탄 분들이 예, 밤에 되면 다 여기 나와서 산책하거나 그 상가 쪽에서 그런 걸 즐기고 있어요. 이런 문화가 있는 도시랑 없는 도시랑 그리고 이거를 지근해서 도보로 누릴 수 있는 단지랑 아닌 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나와서 이렇게 쭉 걸어서 있는 데랑 더 멀리 가서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서 와야 되는 거라. 그리고 여기 조성이 이렇게 좀 되어 있긴 한데 뒤로 갈수록 좀 약간 정말 쪼르르. 약간 그 규모도 줄어들고 그냥 이제 물과 잔디 뭔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동탄은 진짜 사람도 많이 살아서 그런지 뭐 네네. 생긴 지 아무튼 신도시이기도 해서 그런지 참 말도 많고 관심도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슈가 되는 게 좀 다양하게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뭐 차 사고도 그렇고, 네. 뭐 그쵸, 맘카페도 그렇고, 네. 굉장히 이게 다양한 이슈들이 진짜 많아서. 네, 그리고 동탄은 진짜 맘카페 유명하기로 또 어떻게 유명하죠? 동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어떤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다. 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시세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8일, 5월 9일 본청약이 끝났어요. 끝났네요. 이건 끝나는데 이걸 왜 들고 가냐? 끝나는데 왜 들고 가냐? 네. 교산 신도시 이제 시작이거든요. 교산 신도시 이제 시작이라서 좀 이제 3개 신도시를 챙겨볼 시기가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거 이외에도 이거랑 비슷한 결로 지금 로또 분양식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단지들이 지금 청약에 5월 달에 들어온 단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쪼로록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 솔직히 3개 신도시 중에 제1 가장 입지가 좋은 데는 교산 신도시거든요. 하남. 서울 생활권이고 뭐 창릉도 있고 왕숙도 있고 대장지구도 있고 부천의 대장지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3기 신도시 중에 최고의 입지는 하남 교산 신도시다 라는 걸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 이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입지가 또 좋아요. 하남 검단산역 있죠. 여기로 역세권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바로 여기 있어요. 교산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길게. 물론 3호선 연장호재가 있지만 넓다. 커요. 생각보다 커. 근데 문제는 이제 분양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봐요. 예정 분양. 그러니까 이제 교산 신도시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의 포문을 여는 이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너무 포문을 잘 열어준 거지. 입지도 너무 좋은 게 사실은 교산 신도시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남이 그나마 하남시가 가격이 좀 덜 받았다.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하다 하는 것들이 1순위가 교통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남 교산 신도시가 이 5호선 끝자락에 노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중간에 딱 떡하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분양을 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가장 원도심에 가까운 데부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3호선 연장호재가 돼서 거기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개통이 됐을 때 그 주변을 이제 일대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도심과 가까운 요 끝에부터 하게 되니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택지지구로 개발하면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들어오면 싼 이제 전세가나 매매가 때문에 들어와서 사시다가 1, 2년 사다가 불편해서 다시 그냥 원도심으로 조금 연식이 되더라도 낡은 아파트로 가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회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회귀하는 사람들이 없겠지. 기존의 원도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먼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교산에서도 3개 신도시 중에 최고의 입지는 교산인데 교산 중에서도 기존의 인프라를 원도심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는 여기가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호선 하남 검단산역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 위에 바로 스타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요새 사실 솔직히 인구가 많이 줄고 유동인구도 많이 줄면서 백화점들이 좀 폐업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주변에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백화점도 주변에 있고 좀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스타필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지역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제 하남하면 미사지구잖아요. 여기에 미사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 하남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다 미사에 사나? 라고 했을 때 하남 원도심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요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게다가 스타필드가 여기에 지어졌으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선호도가 수요가 꽤 짱짱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원도심,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하남 원도심의 그 하남의 원래 특징을 갖고 있었던 느낌을 갖고 싶으면 여기에 살아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미사는 이제 미사역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상업지구가 엄청 삐까뻔쩍하게 높게 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좀 시끌시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끌시끌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끌시끌한 걸 떠나서 나는 좀 조용하고 아늑하고 안정적인 좀 느낌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에 오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여기에 또 원도심의 사람들이 이제 미사가 개발되면 쭉 이쪽으로 좀 밀려온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주민분들이 하남은 원래 이런 느낌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자부심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스타필드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역도 있지만 여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녹지? 네. 여기 산책로가 정말 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벚꽃철은 좀 지났는데 벚꽃이 피는 그 계절에 여기를 쭉 걸으면 벚꽃이 정말 만발하고 그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녹지를 갖고 있는 사실 도시들이 많지 않은데 본인들이 이제 녹지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의 자부심이 엄청 좀 짱짱한 편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여기에 좀 워낙에 오래된 아파트만 있으면 여기 부영이나 여기 신한 아파트 이런 데는 지금 연식이 30년차예요. 그러니까 엄청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도 너무 오래되면 낙후가 되잖아요. 네. 근데 낙후되는 대로 놔뒀으면 조금 여기가 좀 많이 저물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쪽 라인으로 해서 아이파크라던가 대명 루센 리버파크 요새는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호반 서밋, 아이파크 뭐 이런 식으로 준신축급 아파트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8년차 보이시죠? 네. 여기는 5년차, 여기 아이파크는 이제 18년차. 그래서 여기 호반 서밋이랑 루젠, 리버파크, 그리고 유니온시티, 여기가 9년차. 여기 이 세 개의 단지가 신축급, 이제 준신축급으로 막 들어서는 새 아파트가 여기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 어때요? 학교가 쪼르륵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상업지역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공원이 있고 여기로 가면 스타필드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학군, 학원과 백화점, 공원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학군 좋다. 그렇죠. 초중고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학군이나 학원가로 나름 자부심이 이제 짱짱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다 갖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 분들이 나름의 이제 편의성이라던가 이제 가치를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축급들, 그나마 이제 호반 서밋 같은 경우 가장 신축이잖아요. 여기 8년차, 9년차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5년차이기 때문에 이 호반 서밋 5년차인 이 아파트 지금 24평이 8억대라는 거예요. 8억 6천, 5천 막 이렇죠? 7천. 근데 지금 교산 더 퍼스트가 24평이 5억대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로또 분양이라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신축인데. 네네. 이 정도 입지면 확 차이 나네. 인프라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솔직히 스타필드 할 때 누가 걸어가요? 차 타고. 장보러 할 때 다 도보 5분이어도 무겁게 들고 오지 않으니까 집 앞에 슈퍼를 가도 다 배달시키는 판에.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고, 학원가라던가 역이라던가 시청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인프라에서 뒤지지 않는 거야. 게다가 초등학교도 옆에 있어요.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도 엄청 높았던 걸로 지금 들었거든요. 200몇 대 1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세 차이 2, 3억은 기본이다라고 해서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5월 8일, 9일에 본청약 이뤄지고 이제 당첨이 곧 나올 텐데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 뜨겁죠. 하남 지금 교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는 입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교산 신도시 이제 시작이에요. 분양 예정인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정이고 이런 애들, 이런 단지들이 주변에 이제 막 속속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서울생활권, 그러니까 교산신도시는 서울생활권이잖아요.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신축으로서의 입지가 좋으면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새 아파트라고 하면 가격이 짱짱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뭐 변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하겠네요, 분양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되겠지. 왜냐면 뜬금없이 막 여기 막 이렇게 안 하겠지. 지금 얘 뜬금없이 하게 되면 얘 잘 되겠어요? 쉽지 않지? 주변에 도로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해야 뭐 분양도 잘 되고 인프라도 차분차분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프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힘을 발휘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3호선을 빨리 해줘야지. 그런 다음에 그 주변으로 쫙 그 3호선을 끼고 단지를 쭉 개발을 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이제 3기 신도시도 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2기 신도시가 좀 울상이에요, 지금 또. 1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해준다고 선도지구 한다고 나름 그래도 맞아.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어. 물론 분당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났지만, 뭐 제자리 재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합원이 뭐 어떻게 되네 뭐 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1기 신도시는 이슈화 될 수 있어서 재건축이나 한다 그래서 이슈화 되고 있어. 3기 신도시 이제 뭘 한다고 분양한다고 막 그러고 막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어. 2기 신도시 어떡할 거야? 너넨 좀 가만히 있어 일단. 2기 신도시 뭐 위례 신도시 위례 신사동 해준다 그러고 위례 뭐 해준다 그래. 가만히 있어봐. 일단 교산부터 좀 하고. 아무것도 지금 뭐 진행이 되지 않고 아파트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례가 상대적으로 그런 교통편이 아직도 너무 많이 불편해서 단지의 가격이 그 예상했던 것만큼 좋은 입지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탁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면서 2기 신도시 사는 분들은 약간 마음이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교산에 이어서 얘는 청약 끝났는데 뭐 이제 와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네. 그럼 그 다음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하는 데는 이편해상 대장 퍼스트팀 여기 아니고요. 요 옆에 있는 이편해상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대장 공공주택지구. 요 넓은 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여기가 인천 계양신도시가 바로 위에 있고요. 여기 김포공항 보이세요? 김포공항. 그리고 마곡 LG 있고. 그리고 여기가 중동신도시. 이거 잘 알죠? 중동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3기 신도시, 김포공항, 마곡나루 사이에 대장지구가 있는 거예요. 중동신도시는 교통의 메카. 신도시 개발되기 전부터도 이미 교통 편의성이 입증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대장지구는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 대장지구에 빈 땅들이 있으면서 이 부천, 중동신도시와 이 김포공항, 그리고 이 마곡에 단절이 있었어요. 여기가 빈 땅으로 있으면서. 근데 그 빈 땅을 지금 대장지구로 개발하면서 인천의 계양, 김포공항, 마곡나루, 마곡, 중동신도시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직 다 개발이 안 되고 인프라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 중동신도시 자체도 이 위쪽으로 이제 확대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계논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중동신도시로 여기 이렇게 개발했다가 요 위쪽으로 이제 아이파크까지 단지들이 들어왔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중동신도시를 넘어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여기로 이렇게 쭉 확대해서 위로 올라와서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이파크를 보면 지금 34평이 6억 9천이에요. 그죠? 지금 9년 차예요. 준신축급이죠. 그리고 뭐 부천에서 이제 약대동이나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원도심으로 이제 낙후되어서 있던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이제 개발이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래된 이제 구축 아파트를 보면 얘가 20년 차인데 이런 휴먼시아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아이파크고 이건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대가 32평인데 5억대예요. 그나마 좀 정말 가성비 있게 거주가 가능한 지역인 거죠. 근데 요 위로 바로 여기가 대장지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장지구 내에 바로 위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보다.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재밌다. 왜냐면 개발하려고 하는데 생뚱맞게 중간에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요 밑에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계양산업단지에서 일자리는 또 주변에 풍부해요. 봐봐요. 김포공항 바로 갈 수 있고 계양 테크노밸리 갈 수 있고 산업단지 갈 수 있어요. 일자리는 주변에 풍부해. 근데 지금 주거가 그러니까 중동신도시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계양까지 가던가, 계산동까지 가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제 주거 지역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이 도로변을 끼고 가야 이동이 빠르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끼고 귀신같이 여기까지 좌우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 먼저 개발을 하는 거고 이번에 여기 원래 있던 원도심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같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교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딱 그 같은 맥락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청약이 끝났고 요쪽 A7, A8 여기가 지금 5월 20, 5월 21일에 1순위, 2순위 또 청약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20평대가 5억대예요. 근데 여기 20년 차 애들 20년 차 단지들이 20평대가 4억대, 5억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신축급이 들어섰을 때 과연 같은 가격이면 그래도 5천만 원? 뭐 1억 정도는 나중에 차이가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면 김포공항 직원들의 수요, 마곡의 수요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완전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정말 단절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 대장직으로 인해서 김포공항과 마곡을 중동신도시랑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확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음 얘기가 지금 계속 채팅이 나오는데 당연하죠. 네, 이게 공항 바로 옆에 그쵸, 있어서 소음 이슈가 있지 않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당연한 거죠. 소음을 깔고 가야지. 아 진짜요? 소음을 깔고 가야지. 양천구 가서도 깔고 가는데. 곤란한데? 비행기 배가 보이는데.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싸고 높이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지역적인 입지로서 교통, 사통팔달의 교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 대장지구 내에서는 여기가 메인 입지가 될 건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길목에 있고. 비행기 지나가면 테레비 소리 안 들린다. 가지마! 아 근데 요새 샤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샤시 문 닫으면 소음은 거의 잘 안 들리긴 하더라고요. 다만 소음은 안 들려도 비행기 배가 보일 수는 있다. 양천구 쪽에서도 비행기 배가 보이는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5월 달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도 대장지구도 3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청약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제 요 빈 땅들 다 이제 분양할 거잖아요. 이제 관심을 갖고 내가 혹시나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죠. 막 엄청 대박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준신축이랑 가격이 똑같으니까 설마 그쵸. 신축이 같은 가격이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봐요. 저도 여기 뭐 안전마진 뭐 아까 교산처럼 확실하다 이런 비교군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준신축급과 신축급이 거의 같은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이후에 그래도 떨어지거나 이런 것에서는 좀 안전하다. 그리고 5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로 가볍게 보셔야지 이것 때문에 로또 막 몇 억 이렇게 가기는 어렵죠. 그 어쨌든 저렴하긴 하네. 그죠? 그죠. 상식적으로. 비행기가 저희 집 위로 지나간다. 지금 지나가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왜냐면 그게 좀 뭐가 다른가 보죠? 샤시나 뭐 이런 기준들이 유리창 두께라든지 특히나 이런 소음이 있는 지역들은 샤시에 엄청 신경을 써요. 그리고 중랑구나 위쪽을 가도요. 그 간선고속도로가 엄청 막 겹치잖아요. 노원구나 이런데. 그런데 샤시를 정말 그 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샤시를 딱 닫으면 그런 도로 간선도로가 3개가 지나가거든요. 거기가.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소거가 딱 되는구나. 닫으면. 근데 열매 시끄럽지. 그리고 먼지 날리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낮에 뭐 맞벌이 하면 낮에 일터 가고 밤에 창문 뭐 환기시킬 때 빼고는 딱히 열어놓지는 않으니까 크게 불평함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싸게 좀 살 수 있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가 바로 이 입지예요. 대장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대장 홍대선이라던가 GTX, 뭐 SBRT 그리고 여기 김포공항 우선 제가 이 대장지구의 가장 좋은 점은 일자리라는 거예요. 산업단지들이 둘러싸고 있고 김포공항, 마곡나루 이쪽의 일자리들을 다 여기서 배후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락장일 때도 어떤 지역이 살아남았어요? 결국에는 직주근접, 일자리 탄탄한데 출퇴근 가능한 편한데 이런 데만 그 마지노선의 가격이 맞춰줬고 회복 탄력성도 좋았고 그런 지역만 거의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대장지구는 일자리 면에서는 가져간 거죠. 이 중동신도시도 기존에 이제 교통 편의성이라던가 교통을 이용하는 수요를 확인하고 중동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대장지구는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거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후 지역으로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계양지구보다는 대장지구가 좀 더 낫다고 봐요. 계양 테크노밸리도 여기예요. 길쭉하게. 네, 길쭉하게 있는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계양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쪽으로 갔을 때 그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딱 진입했을 때 얼굴이 이쪽 그 대장주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 일대를 개발하기가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주변에. 여기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 좋았을 때 여기까지도 에너지가 가서 막 갭 투자했다가 좀 힘드신 분들이 여기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 규련이랑 박촌 이쪽으로. 근데 여기가 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뭐 GTX 호재도 있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그래서 이쪽 일대가 좀 다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개항보다는 대장이 낫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편의 세상 대장 버스팀 사라고 지금 아니요. 띄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 이거 홈페이지에서, 이편에서 홈페이지에서 너무 호재랑 이런 걸 잘 표시해놔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절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광명 얘기해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 요새 광명이 또 관심을 가져야죠. 물량 공세 무섭네. 광명 아파트 6억 떨어진 사연. 네네. 6억 떨어진 사연? 네네. 진짜 6억이 떨어진 건가? 6억이 어디 떨어졌냐면 여기 써 있어요. 40평대.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40평대가 6억 원 떨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광명이 광명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40평대 6억이 떨어졌다. 여기 일직동역이에요. 이케아 있고 코스트코 있고 광명 KTX역 있고. 바람의 색상님이 살았던 아, 이사 가셨어요? 철산동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 불편하거든, 생각보다 교통편이. 학군 때문에. 아, 학군도 네, 애기. 철산이 조금 더 낫죠. 애기가 이제 많이 컸거든요. 네. 이제 학군을 따진다면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죠. 여기가 이렇게 입주해요. 여기가 다 이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일직동에 진짜 약간 모던하게 도시 느낌, 약간 여기 후랭이님이 좋아하는. 정말 좋아요, 진짜. 제가 갈 때마다 감탄하는데. 입꼬리가 정말 올라갔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후랭이님이 좋아하는 인프라.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통편은 약간 불편해서 사실 여기가 새로 생겼을 때는 이제 광명의 대장 1등급지는 여기가 가져올 거야. 약간 나름 이게 뿜뿜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1호선이 있긴 하지만 여기 갈아타야 되거든요. 네. 갈아타고 이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 편의성인 7호선을 끼고 있는 요 라인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철산동 메인 입지에 이렇게 입주가 많아요. 네, 다 시뻘겋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일직동에 있는 이제 교통 편의성을 따지는 사람들이나 학군이나 이제 이런 인프라를 따지는 사람들은 또 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입주장이라 이렇게 좀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수요가 빨리는 그런 효과도 있죠. 철산역에서 7호선을 타고 가면 이렇게 해서 금방 강남에 갈아타지 않고도 강남으로 갈 수가 있어요. 3, 40분이면 강남 7호선을 타고 강남 쪽으로 업무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는 정말 크게 갈리죠. 그리고 지금 원래 트리우스 광명 여기가 입주를 올 초에 해가지고 뭐 마피가 5천이나 6천이 떴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제가 1월 달쯤에 임장을 갔다 와가지고 마피 5, 6천은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한두 건 나온 거를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좀 평이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건 마피가 2천에서 3천 정도고 원래 분양가가 좀 높게 나왔던 거라서 원래 분양가로 생각한다면 2천, 3천 마피 나온 게 그냥 적정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무피는 좀 널려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이 트리우스 광명이 3월 말까지 입주를 했거든요. 우리 강북 쪽에 레미안 라그란데 입주할 때도 제가 그때 입주할 때쯤 말씀드리고 입주장 끝나고도 혹시 그 얘기 나와서 했었나요? 했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았던 게 뭐냐면 레미안 라그란데가 입주 시작하고 나서는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 물론 개업 전이랑 비교해서 1억 정도 떨어졌지만. 근데 그래도 입주하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 가격이 막 꺾이진 않았었는데 그 잔금치기 한 달 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 말이 잔금인데 2월 딱 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피가 2, 3천이 평이한 걸로 나왔었는데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3월 말이었으니까 2월 중순, 뭐 거의 3월 정도 됐을 때는 마피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5천, 6천, 7천, 8천. 그래서 4월 달쯤에 제가 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마피가 7, 8천은 거의 소진이 된 분위기였거든요. 4월 중순쯤에 갔을 때. 그래서 그때 한 마피 5천이 한두 개 정도 남아 있는 분위기였고 7, 8천은 다 소진이 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입주장이 있어. 잔금되기 한 달 전부터 가격이 꺾이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 입주장을 맞은 단지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고 그럴 때 내가 이후에 원래 이전에 한참 분위기 좋았을 때는 입주장이 오히려 계속 꾸준히 전세가도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단지들이 꽤 있었어요.
올림픽 파크포레온처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입주장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잔금치기 한 달 전에 이 가격을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딱 중요하다. 그때가 딱 기회의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놔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트리우스 광명이 3월 말에 끝났어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5월부터 입주를 해요. 5월 30일부터 입주를 하고 지금은 전세를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새 아파트 입주장 맞은 전세들은 집을 볼 수 없어도 집을 안 보고 그냥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전세를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이 트리우스 광명보다 입지가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여기 광명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제 광명의 대장 아파트는 철산동의 대장 아파트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 트리우스 광명보다 1억 5천에서 많게는 2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날 거고 전세가도 뭐 적게는 뭐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여기 트리우스 광명 그리고 여기가 11월이잖아요. 센트럴 아이파크 이 세 개 단지가 올해 입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매수를 광명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서 광명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개 중에 어디를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지.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자이더 헤리티지를 갈 거냐 이제 아니냐에 따라서 좀 갈려지는데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세 개의 단지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 좀 매매 거래는 좀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왜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다 보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는 팔 수가 없어. 실거주 3년유예 정책에 의해서 전세는 놓을 수 있지만 매매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조합원 매물은 살 수 있죠. 근데 조합원 매물은 현금을 다 들고 있어야 돼요. 대출이 안 나와요. 미등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서 현금을 다 들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매매가 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아파트가 아무래도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어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아파트예요. 근데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의해서 세금이 얼마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어. 왜냐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적용받았던 단지들이 정말 손에 꼽게 돼 있었다 보니까 입지가 다르고 다른데 이거를 같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딱히 가이드를 못 해주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형성이 된 게 그러면 이걸 매수자 부담으로 가면 24평은 11억, 34평은 13억, 14억대에 나와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금이나 이런 추가 분담금까지 넣어서 이제 사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거를 왜 내야 돼? 그러면 그걸 가격에 붙여서 팔고 싶어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뭐 11억대, 뭐 13억, 13억대 팔겠지만 아직 세금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지금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좀 확실히 많지는 않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입지적으로나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좋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딱 봐도.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에는 이런 추가 분담금이랑 세금은 결국 매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세금을 붙여서 매도 가격에 넣어서 파는 거나 그냥 거기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접근할 수 있냐 없냐가 갈려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도 더샤포레나 광명 1구역 여기도 12월에 입주해요. 그러니까 올해 내에 입주가 엄청 많은 거죠. 얘는 26년 1월. 연달아 있는 거 11월, 12월, 1월. 그러면 입주가 앞으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브리에르 얘는 27년도예요. 27년도라서 2년 텀이 지만 여기까지는 내년 1월까지는 입주 물량이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명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여기 하안동. 주공. 예, 여기 지금 6억대, 막 5억대 이렇잖아요. 20평대가.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새 아파트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거라서 지금 하안동이 좀 10%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축이 좀 빠지고 있다. 광명은 어쨌든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그 상승률, 다른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에 비해서 하방 압력이 입주 물량 때문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 초까지 브리에르 끝날 때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공포, 아까 막 6억이 떨어졌네, 막
신문에서 공포심을 막 불러일으키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광명이 기회의 시기라고 보고 이 시기까지는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당연히 기회지. 이건. 그죠? 이런 장이 어딨어. 그러니까 광명이 지금 이렇게 하방 압력이 세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게다가 문제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막 그러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광명이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너무 신기한 거.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여기 신축이 들어와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준신축이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지역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 이런 데 보면 가격이 어때요? 23년부터 해서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입주장 맞았을 때 어때요? 입주장을 맞았는데도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축급에 대한 수요는 확실해서 신축급이랑 입지가 좋은 여기까지는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데 오히려 여기 철산 기존에 철산의 대장 아파트가 오히려 회복하는 게 좀 속도가 더 어때요? 오히려 광명 뉴타운의 새 아파트는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빠른데 여기는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기존의 철산의 대장 아파트가 센트럴 프로지거든요. 그 세대수는 적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가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지의 판이 위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 밑에가 많이 수요가 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가지고 차라리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같은 광명 내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가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판에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본인이 어떻게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 비용이 더 들은다. 그런 걸 잘 따져보셔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자산의 방향성을 잡는 게 광명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광명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중요한 시기죠 지금. 기회다. 네네네. 전세가를 보니까 기회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좋은 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광명에서는 철산동이 가장 상급지, 1급지고 그럼 같은 7호선 라인을 하고 했을 때 그럼 광명 뉴타운 안에 있는 단지들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랑 철산역을 가보면 상권이 여기는 원도심 상권이 혼재되어 있고 요 앞뒤로 시장이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원도심에 이제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그 상업지역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보면 그 느낌이 약간 여기는 조금 더 젊은 여기는 한 뭐라고 해야 되나 80년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년대, 2000년대 가게의 느낌. 후레이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어딜 좋아할까요? 광명사거리하고 철산역 자주 가는데 네네. 어딜 좋아할까요? 당연히 철산역을 좋아하시겠죠. 그나마 여기가 2000년대 이후 약간 느낌으로 상업지역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나마 옛날에 상권이 정말 좋았을 때는 여기 철산 로데오거리 사람들이나 유흥상권 이런 게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죽었어요.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죽은 면이 있고 여기 뉴코아도 이제 없어졌어요. 뉴코아가 여기 엄청 잘 됐었거든요. 근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철산역 상권도 이전에는 여기가 메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조금 죽고 오히려 위쪽 상권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여기 대로변을 보면 이 대로변을 끼고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SK뷰 들어오면서 이쪽 라인으로 여기가 이렇게 스트리트형 산 것처럼 이렇게 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레이님이 좋아하는 그런 상업지역의 모습을 여기서 갖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을 끼고 있고, 인프라가 있고, 학원가가 끼고 있고, 그리고 이 SK뷰는 언덕이 있어요. 경사도가 있어요. 뉴타운도, 광명 뉴타운도 경사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철산역의 상단은 평지예요. 그래서 평지와 경사도가 어우러져 있는 입지에서는 당연히 평지를 선호하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철산주공 12단지나 13단지가 재건축이 됐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대장 아파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재건축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산 자이더 헤리티가 대단지로서 평지로서 7호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쪽에 그런 것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데가 이제 헤리티지이기 때문에 이제 대장 아파트를 센트럴 프루지오에서 요로 역할을 가져오게 될 거고 이 철산주공 13단지가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그 대장 아파트의 입지가 유지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또 목동이에요. 네. 그래서 철산에서 돈을 모아서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목동으로 간다. 여기 입지가 또 목동이랑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여기가 이제 인프라가 새로 개발이 될 거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광명 뉴타운이랑 이쪽이랑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 포레나부터 해가지고 여기 입지가 좀 잘 돼서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여기가 이렇게 좀 잘 합쳐지면 여기 밀집도가 더 커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기대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쪽의 생활권과 이쪽의 생활권은 구분돼서 갈 거긴 한데, 그래도 이쪽 생활권의 인프라랑 이쪽 생활권의 인프라가 따로 형성이 되더라도 양쪽이 잘 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광명사거리 이 7호선을 라인으로 해서 하단 구역과 상단 구역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상단 구역의 입지를 하단 구역에서는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에. 그래서 이제 상단을 위주로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걸어서 나오긴 힘들어요. 제가 정말 걸음이 빠른 편인데, 제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아크포레 자이에서 광명사거리역까지 가는데 15분, 20분 걸려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광명사거리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도 잘 돼 있지만 철산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상권이나 이제 학원을 이용하게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기로 많이 이동을 안 했어요. 여기로도 충분히 이런 인프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교통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갈 메인 지역은 이제 광명뉴타운 상단, 하단, 여기 철산역, 상단, 그리고 하단,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내가 더 좋은 데를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아, 여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여기 한신, 철산 한신.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이 철산 한신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가격대가 좀 저렴해서. 사실 이 철산 한신은 그래서 유명해요. 이 철산역을 끼고 있는 단지 중에 가장 가격대가 맞아요. 낮아서 진입하기가 좋고 이제 가성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임장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레미안은 11억이잖아요. 네. 근데 11억인데 왜 그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물론 레미안이 뭐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레미안이 철산에서 유일하게 이제 학군과 학원가를 따지는 사람들, 여기에 초중고가 여기 다 있죠. 학군을 따지는 사람들 여기로 와요. 그리고 학원가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용을 하고 여기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요걸 이용하자면 여기 철산 한신 아파트는 여기랑 좀 달라요. 여기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랑 레미안 아파트는 학군과 학원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약간 반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철산역을 주변에 끼고 있는 상업지역 있잖아요. 이 상업지역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멀리는 밤늦게까지 이제 가게를 열고 고깃집을 해봐요. 그래도 새벽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끝나고 집에 가야 돼요. 너무 멀리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기 안에서 가장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 여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층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기는 학군학원가를 따지는 수요층, 여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상업지구에서 출퇴근하기 좋은 용도를 찾는 수요층으로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임장을 가보면. 야, 신기하다 이거. 이런 거는 뭐 어디서 알려주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실제로 가보면 뭐야 이거 바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물론 연식도 차이가 있어요. 이건 17년 차고 얘는 34년 차로 연식도 좀 더 돼서 더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연식 차이 말고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언급은 아시겠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제가 이러면서 그런 느낌 아시죠? 이러면 그런 솔직히 느낌. 좀 들으시면 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러시는 분들 계실까봐 걱정이에요. 아시잖아. 노란 딱지 붙을까봐.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됐어. 그렇게. 네. 구성남하고 광명하고 비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비교가 수정구. 왜냐면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출퇴근의 수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강남 업무지구를 켰을 때 이제 서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랑 동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송파구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수정구, 중원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여기 송파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 여기 멀리는 여기 종로 업무지구까지 가시는 분들인데, 네. 광명에 사시는 분들은 강서나 여기 종로, 마포 요 위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는 비슷하게 형성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출퇴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거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엔 너무 멀거든요. 출퇴근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지옥철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의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이 출퇴근의 수요층이 갈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갈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지는 성남이 더 낫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가격대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 그만큼의 각자의 그 출퇴근으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안동이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10%가 빠졌어요. 지금 하안동, 철산동 이렇게 보이죠. 이쪽에 지금 입주 물량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빠진 그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지금 뽑은 거거든요. 혹시 광명에서 사실 신축이 입주하고 막 이래. 그때 10억이야. 13억이래. 30평대에 14억이래. 사실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현금으로. 5억, 6억, 막, 사실 5억대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신축만 비싼 것만 얘기하면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명에서 그러면 입주량 때문에 흔들리는 준신축이나 구축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입지는 좋은데 입주량 때문에 흔들리는 지역을 단지를 들어갔다가 이제 공급 물량이 끝나면 제자리를 찾아가면 가격이 회복되면서 그걸만으로도 사실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도움이 좀 돼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싶다라는 걸로 요걸 사실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를 캡처를 한 거고 엑셀로 쫙 리스트를 뽑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으실 수 있게 후랭이님이 이제 영상 그 편집해서 올리시면 네.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를 후랭이 TV와 메디테라의 힐링 재테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럼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링크를. 네네.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대선도 있는데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노원구는 쉽지가 않아요. GTX 호재가 있는데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 봐보세요. GTX A 개통됐어. 그리고 GTX 중에 복합 노선 아니고 온전히 GTX 노선으로만 활용하는 게 파주 운정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GTX-다운 속도가 나오는 라인이 유일하게 GTX A 노선에서 서울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운정이기 때문에 사실 운정이 지금 가격이 날아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파주 운정신도시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엄청 힘들잖아요. 하물며 개통이 된데도 그런데 개통이 안 된 노원구는 어떻겠어요? 쉽지 않죠. 이번에 노원구를 보면 그러니까 노원구의 대장 지역은 중계동이잖아요. 학원가, 은행사거리. 여기가 메인이고 중계동은 조금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쪽, 서울원 아이파크 요거 때문에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조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계동에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5단지. 상계주공, 5단지, 6단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단지들도 봐보세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상계동에 정말 재건축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도 이렇게 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4년, 25년이 지금 일직선 라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가격들은 이렇게 가고 있고 하물며 상계동의 가장 메인 핵심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호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2단지도 이런데 그럼 그 주변은 어떻겠어요? 본합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강북구에서 봤을 때 동대문구 전농동 위에 아래 이렇게 비교해 드렸었잖아요. 거기서도 갈리는데 노원구까지 지금 물이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노원구 안에서도 이제 나눠보면 월계동, 중계동까지는 괜찮은데 상계동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계동은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이 됐어요. 그나마. 노원보다는 좀 덜. 그나마. 노원보다는 좀 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했다. 막 신고가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근데 나는 같은 가격이면 그래도 또 문제는 뭐냐면 노원구의 중계동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옛날에 비해서 학군지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맹모 삼천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크고 학교를 갈 나이가 되면 우선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지. 애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우선 그래도 학군지로 갔어요. 그래서 그 수요가 셌고 학군의 역량 파워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를 봐.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가. 근데 공부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안 가요. 그러면 신축으로 가는 거야. 하물며 평촌에서도요. 신축과 학군지가 있다라고 하면 학군지로 갈 건지 신축으로 갈 건지 고민하는 수요가 반반으로 많이 갈렸어요. 이제 뭐 물론 완전 반반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무조건 학군 지역, 무조건 학원가, 근처 이렇게 해서 갔다고 하면 이제는 그 비중이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제 신축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거든요.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무조건 학군지라고 해서 다
파워가 옛날만큼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23년, 24년, 25년에 학군지의 패턴이랑 거래량을 보면 원래는 겨울방학 수요랑 여름방학 수요의 거래량이 많고 학군 패턴의 지역들은 겨울방학에 대부분이 다 거래를 하고 거기에 거래가 몰리거든요. 근데 23년, 24년, 25년을 보면 그 학군지의 패턴을 보이는 단지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 지역 자체도 되게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 학군만 보시는 부동산 분이 누구 계신데 그분이 30년 전과 10년 전에 이런 학군지 파워를 비교해보면 정말 50% 정도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통계에서도 보여지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긴 했는데 예전에 비해 학군에 대한 그런 선호도 왜냐면 온라인이 요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프라인에 대한 그 강점과 그 현장감 그런 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옛날보다 줄었기 때문에 옛날만큼 학군지라고 무조건 간다. 무조건 이제 안정적으로 가격을 받쳐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죠. 근데 요새 양천구 너무 잘 가잖아요. 양천구 학군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건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천구는 이제 동쪽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어느 공약 후보도 재건축 재개발을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온전히 그 지역 전체가 거의 다 재건축 아파트로 보이는 데는 양천구가 유일해요. 송파도 일부 다 거의 재건축 됐고 일부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서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송파랑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양천구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거기는 지금 목동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그 해당하는 구역만 해도 그 지역을 거의 다 싸매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지역이 다 세워서 갈아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마스터 플랜도 있어요. 거기에 뭐 운공장이라던가 뭐 인프라를 또 새로 쫙 깔겠대. 그러면 양천구가 처음에 단지 생겼을 때 그 활성화됐던 것만큼 양천구는 또 새롭게 한꺼번에 확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천구는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학군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재건축 지역으로 봐야 될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원구는 상계동은 갈 길이 멀다. 에너지가 완전 퍼지지 않고서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해소가 돼야 그나마 지금 분담금 때문에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폐지가 안 된다고 하면 노원구 상계동의 재건축이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업성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노원구는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제 이후에 얼마나 그게 좀 세게 나타나냐에 따라 좀 틀린데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게 뭐 GTX가 뚫린다면 모르겠지만 뚫리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광명이라던가 성남이라던가 뭐 부천이라던가 이런 대체 지역들이 많아요. 가까이에 있는. 근데 노원구, 그러니까 서울 생활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행정구역을 두는 노원구, 도봉구 뭐 이런 거라고 해서 굳이 그쪽을 찾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가격대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노원구, 도봉구 이쪽으로 이제 퍼뜨리게 퍼져 나가시게 되긴 하는데 회복하기는 좀 희망을 좀 달라는 지금 희망이 바사삭 없어졌다고 지금. 죄송해요. 죄송할 건 아니죠 뭐. 근데 이게 천년만은 안 되겠어요. 되긴 되겠지. 되는 날이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5, 6년 있다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 최근 앞으로의 1, 2년 동안 단기간 내에 당장 물이 들어올 수 있냐, 당장 상승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여긴 재건축 이슈가 아니면 오래돼서 가격 상승을 빠르게 가져오기 쉽진 않을 텐데 GTX가 정말 개통이 되거나 그렇게 되기에는 단기간 내에 GTX도 어렵고 재건축도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1, 2년 동안에서 뭔가 확 수익을 보거나 시세 차익을 보거나 가격 상승을 확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어조로 말씀드렸다는 거.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